이번 차시에서는 마지막으로 물리적 유해 요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물리적 유해 요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적 유해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유해 요소보다 좀 더 쉽게 부르는 말이 있죠? 이물이라는 거죠, 이물. 자, 우리 식약처에서 법에서 정한 이물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 축산물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 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물질을 이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근데 이 정의에는 다른 예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식물이나 원료 식물의 껍데기, 표피, 토사, 흙, 그 다음에 원료육의 털이나 뼈같이 실제에 있어서 정상적인 제조 가공상 완전히 대거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의 이물입니다.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쌀을 샀는데 쌀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족발을 샀는데 족발에 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좀 합리적이겠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리적 유해 요소로 얘기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 조각이 그렇게 있고요. 돌, 유리 조각, 나무 조각, 플라스틱 조각, 또 조개 껍질. 이쯤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위해 요소 같습니다. 그렇죠? 금속 조각, 유리 조각, 나무 조각 이런 것들 식품에 혼입되면은 육안으로 발견되면은 다행이지만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식품을 섭취했을 때 정말 커다란 외과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병원에 실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더 볼까요? 뼈, 벌레, 절연재료, 쇳가루. 앞서에 병원에 실려갈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역시 위해 요소입니다. 그렇죠? 벌레, 곤충, 절연재료, 전선줄 같은 거, 조각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쇳가루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쇠 조각은 보일지 몰라도 쇳가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위해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약처는 모든 이물들을 법적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자,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 대상 이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체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를 갖고 있는 이물입니다. 그러니까 재질도 중요하고 또 적당한 사이즈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로는 3mm 이상. 3mm.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mm. 가늠이 되시나요? 3mm 이상. 그리고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이물. 이런 재질이라면은 확실한 이물입니다. 자, 수세미가 나왔어요. 근데 사이즈가 3mm짜리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물입니다. 근데 3mm 정도라는 게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3cm가 아니라는 거예요. 3mm니까 여러분들 1mm의 눈금 그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손톱이 1cm 되겠죠? 10mm 그거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를 생각해 보시면은 많이 보고 대상의 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사 볼트 하나만 해도 분명히 3mm가 넘을 겁니다. 칼날은 물론이고 못도 그럴 겁니다. 두 번째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라는 겁니다.
자, 쥐 등의 동물의 사체나 그 배설물, 파리, 바퀴벌레 같은 위생해충 또는 곤충류, 유충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과 그 알. 이것이 두 번째로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이것이 어떤 외과적인 손상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혐오감,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 자, 곰팡이류, 고무류, 나무류, 토사류, 담배, 공초 같은 것들을 보고 대상 이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해소별로 관리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물리적 위해소는 어떤 바 있습니다. 물리적 위해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위해소를 관리하려면 그것이 어떤 원인을 갖고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 자, 유리가 어디서 유래할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유리 재질을 갖고 있는 병을 우리가 포장 용기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이겠죠. 또 다른 발생 원인 중에 하나는 유리가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명기구입니다. 또 유리창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발생 원인이라면은 그에 따른 예방 조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병의 파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유리병 용기를 운반하는 운방 장치의 완충 기능이 충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명기구에서는 보통 해썹 기준뿐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기본적인 시설 설비 기준에는 비상방지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른바 방폭등이라고 하죠. 커버가 있는, 우리 강의실과 사무실에는 커버가 없는 조명기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광등이 그냥 노출되는 그런 것들인데 식품제조소에서는 그런 조명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리창 같은 경우는 비산방지 코팅을 해야 됩니다. 또는 강화유리로 해서 설사 유리창이 깨지더라도 그 파편이 날아가지 않도록, 바로 강화유리라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코팅을 했다면은, 필름 부착을 했다면은 그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필름에 유리 조각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념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라면 어떤 원인일까요? 나무 팔레트를 쓴다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제조소에서는 나무 팔레트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재질의 박스, 또 건물에 건축 자재로 나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재 재질의 기계 기구를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단계에 불가피하게 나무가 사용됐다면 이것이 보수 점검을 통해서 이것이 이물로 식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 원료에서 들어올 수 있죠. 또 건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입고 검사,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수 검사, 보수 점검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 역시 원료에서, 기계에서, 건물에서 들어옵니다. 제조 시설 설비의 보수 점검, 우리가 선행 요건에 잡아놨습니다. 영, 위, 제에 잡아놨죠. 그렇죠?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또 중요합니다. 절연체, 건물, 보수, 점검 필요한 것이죠. 뼈 원료에서 들어옵니다. 입고 검사. 이렇게 들어옵니다. 플라스틱 원료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건물, 포장, 팔레트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조 설비와 포장재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개인 소지품 종사자한테 귀걸이,
목걸이 착용한 상태로 제조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방조치, 위생교육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방조치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다양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시설 개보수, 입고검사, 종사자 교육훈련, 개인위생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을 합니다. 그럼 이 예방만으로 이 모든 관리가 다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방은 최소한의 관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적극적인 관리 수단을 도입하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뭐죠? 자, 육안으로 선별하거나 이런 공정을 넣거나 기계로 선별하거나 자동화된 기계로 선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식품 재료 중에 앞에 부분에 충분한 세척 공정을 거쳐서 머리카락, 모래, 돌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요할 겁니다. 금속 검출, 엑스레이 검출기, 그 다음에 쇳가루라면 금속 검출이 아니라 자석봉으로, 금속 조각을 금속 검출기로 합니다. 또 비금속성 이물이라면 엑스레이 검출기로, 또 음료라면은 여과로, 분말이라면 채로, 또 특정 제품별로 잘 개발되어 있는 선별기가 있다면 뼈 선별기, 우리 족발 같은 경우를 하겠죠. 곡식 선별기, 선식 제조 공정에서 앞에 부분에 곡식 선별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여러 가지 관리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수단들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우리가 화학적 위해소인 경우는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없다 보니까 주로 CP로 관리하고 일부 CCP가 아주 제한적으로 관리될 뿐입니다. 생물학적 위해소도 관리하기가 매우 수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적 위해소가 관리가 안 됐, 어려웠지만 물리적 위해소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관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또 관리되는 관리의 장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적정한 관리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작업자가 위생복을 입고 위생전시를 나오면서 자기가 입은 옷에 먼지들과 이물들을 털어내는 흡입기라고 하죠. 석션기. 또는 조금 소규모지만 끈끈이 주걱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 수준의 장비보다 좀 더 고가의 장비를 할 수 있는 에어 샤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샤워를 거쳐서 밖에 노출되어 있는 이물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거칩니다. 그러나 에어 샤워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면은 잘못하면 에어 샤워를 통해서 이물을 묻혀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시설이 좋다고 관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충분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의 사체들이 발견되지 않으려면은 방충방서에서 그걸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방충방서도 선행 요건의 필수적인 관리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 작업자가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작업화, 위생화를 신고 그 밑에 그 신발에 이렇게 굴곡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굴곡들이 있는데 그 굴곡 사이에 분명히 이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균도 해야 되지만 발판을 문질러서 이물을 제거하거나 또 장화 세척조에서 이 장화들을 솔로 문질러서 이물을 제거한 상태로 작업자가 투입되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이물을 관리하는 또 효과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복장입니다. 위생복을 입고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그리고 더 한다면 마스크까지 쓰고 그런 위생복장 차림으로 작업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물리적 유해 요소의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의 그런 이물 관리 수단과 함께 고가의 장비들을 물리적 유해 요소의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속 검출기, 엑스레이 투시기가 그런 것이고요. 또 자석봉, 마그네틱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금속류 중에 쇳가루들을 또 물론 금속 조각까지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검출기는 철이나 비철금속류를 관리할 수 있고요. 엑스레이 투시기는 금속류와 돌과 나무, 기타 이물 등 금속성이 아닌 이물과 금속성 이물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 검출기, 엑스레이 투시기, 마그네틱 트랩 같은 경우는 주로 고용의 식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고용의 식품에서 물리적 유해를 관리하는 수단이 되겠고,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액상 제품, 즉 습식 제품이라면은 이런 금속 검출과 엑스레이, 마그네틱 트랩보다는 여과 장치라는 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이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상으로 물리적 유해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차에 이와 같이 생물학적 유해 요소, 화학적 유해 요소, 물리적 유해 요소를 다 같이 검토를 해보았고, 이 검토된 유해 요소들은 차후에 유해 요소 분석의 기초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물리적 유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또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이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이물 발생 가능한 물건은 제거하고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설비 등은 외부와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테이프, 필름지 등은 찢어지기 쉽고 오래 두면 부식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하고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 자석으로 된 부착물을 사용하거나 설비의 연결 부위를 막아 이물의 혼입을 예방합니다. 또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물 중 하나가 실과 금속 조각인데요. 이러한 이물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대처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비나 환경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 개인의 위생 관리일 텐데요. 일반 구역과 작업 청결 구역을 구분하는 출입구는 작업자들의 위생과 작업에 임하는 자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한 세척, 소독, 건조 설비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자는 작업장에 입실하기 전에 순서에 따라 위생 처리 후 작업장에 입실하도록 합니다. 상하이 밝은색 위생복 착용을 권장하고 위생모는 머리카락이 완전히 가리도록 위생모를 착용합니다. 또한 공정 특성에 맞게 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합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위생화는 이물질이 장화 바닥에 남지 않도록 입퇴실 시 세척, 건조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작업자의 이물을 제거해주는 테이프나 발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업자는 휴대폰, 장신구 등 작업 이외에 사용하는 개인 물품은 작업장으로 반입하지 않으며 규정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 스스로가 입퇴실 시 위생 처리에 신경을 기울여 위생으로 인한 교차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겠죠. 식품 제조업체는 작업장 내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시설을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자연환기는 외부 유해 물질 혼입의 위험이 있으므로 꼭 환기시설로 환기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로 개방된 흡 배기구를 통해 해충이나 설치류 등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여가망이나 방충망을 부착해 해충의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해충 유입에 대비해 다양한 해충 포획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충 포획 도구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호충 등을 사용할 경우는 해충의 파편이 튈 우려가 있는 전기 충격식 살충 등보다는 포획식 살충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트랩은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출입문, 창문 등에 설치하며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한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폐기물과 원료는 혼재해서 보관하지 않으며 폐기물은 별도의 보관함에 모아서 폐기합니다. 또한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하여 악취 및 해충 발생을 예방합니다. 폐기물 처리 기록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설치하여 예, 잘 보셨나요? 예, 이물 관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구성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이물 관리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이물질 검사도 철저합니다. 모든 원료는 반드시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듯이 제품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데요. 완제품은 금속 검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닭고기를 햄과 양념육으로 가공하는 작업 도중 들어갈 수 있는 금속을 최첨단 시설로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원료부터 이제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하여 이물질을 1차적으로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제품에서 금속 검출기를 통과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최대한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처와 첫 거래 시에 이제 해썹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제 위생 작업을 한다는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포장 쪽은 이제 저희 포장 처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해썹 인증을 받아야 원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 안전관리 인증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데 원활하게 더 진행이 되고 이제 위생적인 신뢰도도 높아지고 해썹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위생 지표도가 또 이제 달라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사의 그런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지게 되죠. 직원들은 출근해서 작업장에 들어가기까지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생 관리를 위한 이 회사의 원칙인데요. 출근한 직원은 탈의실로 향합니다. 벗은 평상복은 하단 락커에 넣고 상단엔 위생복을 두도록 해 교차 오염이 없도록 분리 보관합니다. 위생복으로 갈아입은 후엔 복장에 붙은 먼지와 이물 제거를 위해 에어 샤워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장화를 신은 후 손을 깨끗이 씻는데요.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통해 얼굴이나 위생복에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가 이제 먹거리를 생산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이물질이라든지 개인적 위생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입실 전에 무조건 위생 절차를 밟아야만 현장에 입실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이제 동선을 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한 대로 작업자분들도 열심히 동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회사의 해썹 인증 관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원장님 해썹 저희 인증 업체인 거 아시죠? 해썹 인증 저희 조사평가 받을 때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식품 생산 전 과정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식품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위생관념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썹 인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강의에 집중한 직원들의 모습에서 완전한 식품을 생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돋보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니까요. 작업할 때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받는 동안 제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해썹에 대해 여러 가지 유해 요소들과 그에 대한 예방법들을 알게 되어 그 해썹 시스템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 잘 보셨죠? 예,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물리적 유해 요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까지 해서 생물학적 유해 요소, 화학적 유해 요소, 물리적 유해 요소의 종류와 예방 조치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